예, 솔몽입니다. 주말 시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란 사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라크 사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란 사태 후에 하락했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 대응만으로 하신다면 좀 줄이셨던 것을 다시 매수하는 이날 매수 얘기가 됐겠네요. 그죠? 금요일날 매수 들어가셔야 됐을 텐데, 근데 사실 이날 그러니까는 보세요. 21선을 깬 날이 있었어요. 요 날이죠. 요 날 사실 다음날 줄여야 되는데 저희 중소형 서비스에서 줄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스닥 선물이 저희 우리나라 장중에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서비스에서는 21성 대응하기로 하고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평선 대응으로 좀 줄이셨더라도 다시 금요일날 다시 매수해서 들어가셔야 정석이다. 왜냐하면은 목요일날 21선, 5일선 다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차트는 이렇고요. 그 코스닥 보여드리면은 코스닥도 뭐 비슷하죠.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은 수요일날 깼었죠. 수요일날 깨서 목요일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크게 많이 나간다는 느낌 안 받아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이제 어차피 나스닥을 고려한 건데 나스닥이 어차피 지금 주포들이 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런 일들이 있어도 다시 조금만 완화돼서 다시 상향으로 갈 거고 오히려 나중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더라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점 조금 감안했습니다. 근데 5일선 대응을 했어도 잘하신 분들은 5일선 요날 깨져서 요날 해서 그 다음날 팔고, 그죠? 다음날 가격이 좋았죠. 팔고 재매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목요일 다시 사면 됐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을 좀 가깝게 했어도 뭐 어차피 목요일날만 들어가셨으면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대응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아유, 이렇게까지 차트 대응 하면서 해야 되나. 참 힘들다 힘들어, 그죠? 그럼 중요한 외국인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과 미니 선물이 드디어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이란 그런 기간 동안 코스피 외국인 샀어요. 특히 반도체에 집중돼서 사면서 가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선물은 그냥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죠. 더 크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미니 선물에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미니 선물 보시면은 선물의 경우 외국인 누적 5,600억 플러스죠. 미니 선물 보시면은 7천 드디어 마이너스. 미니 선물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그죠. 드디어 합치면 대략 2천억대 매도 우위로 전환됐다. 어디에서? 이란 사태 전에 2조 5천억 상방 포지션에서 선물이 마이너스 2천억 하방 무려 2조 7천억 정도를 판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현물은 얼마가 들어왔는가 코스피만 좀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물의 매도 금액보다 작지요. 들어온 게 대략 한 1조 원가량 될 것 같네요. 즉 선물의 매도가 더 컸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현물이 외국인들이 반도체의 업황 회복을 보고 들어온 것이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근데 왜 선물을 팔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현물을 싸게 사기 위해서 선물로 팔아서 겁을 줬다? 뭐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죠. 즉 저희가 선물을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연일 뉴스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 샀다고만 나오는 그 와중에 우리는 선물 일부는 매도했다는 걸 알므로써 혹시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가, 현물에서 그거를 일부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투자 비중은 현재 100% 의견입니다. 이평선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100% 비중인데 그 점을 조금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아주 잘 오르고 있는 하이닉스 외국인 추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좀 빠졌었다가 다시 좀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데, 특히 그 상승에는 기관이 더 참여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 동향은 좀 더 길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반도체를 너무 겁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기조였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팔았다가 조금 들어온 건데, 오히려 기관들이 많이 동참하면서 같이 오르고 있는 중이죠. 삼성전자 역시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겁내지 말아야 된다. 반도체 뉴스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역시 상승은 기관들이 상승을 같이 전해서 쌍끌이로 올라가고 개인들만 다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야 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올린다는 거. 그래서 외인들은 뭐 요즘에 많이 산 것 같지 않고, 근데 어쨌든 외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오냐 해서 뉴스상에 한번 보게 되는데, 뉴스상에 반도체 가격으로 검색을 해보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가 부르는 코스피 예상보다 빨라진다 뉴스를 봤는데요. 심지어 12월 뉴스에는 12월 달에 반도체가 급하게 오르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뉴스는 믿지 말아라. 다 안 믿을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는데, 지금 아까 뉴스상에는 DDR4 8기가거든요. 근데 DDR4 8기가 가격이 아닌데, 한번 가격을 일단 볼게요. DDR4 8기가는 가격이 이런데요. 그리고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이 반등 기미가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안 보이는데, 아직 12월 달까지 나와 있는 건데, DDR4 4기가 가격 같아요. DDR3인가? 이거 같은데, 그죠? 3. 이거는 뭐 그 12월에 오른 거는 레인지가, 글쎄요, 제가 이거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뭐 그 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긴 기간에서 보면은 바닥 레벨권이고, 물론 이제 낸드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낸드 가격 다행히. 근데 낸드라고 치면은 하이닉스는 DDR 쪽이잖아요. 낸드는 오히려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일부 낸드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다. 64기가도 보시면 조금 64기가 32기가 다 다른데요. 낸드 4기가 볼까요? 4기가도 좀 바닥 찍고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를 살 때는 반도체 가격 회복을 올해 회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지수를 받쳐야 될 때, 악재에서 지수를 받쳐야 될 때 현물로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물로 받치면서 선물 2조 5천억 상방을 처분해 버린 것이냐, 아니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현물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선물로 누른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에 현물 매수하면서도 이러한 사태 때 가격을 누른 것이다 라고, 좀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 강도가 더 세져야 됩니다. 이 선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은 현물 매수 강도가 더 세지는가 확인하자. 그리고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더 크게 쌓이는가. 지금 2019년도에는요 거의 다 선물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만기날 보면 선물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고, 지금 일단 선물이 거의 2조 5천억 코스피 상승에 베팅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천억은 작기 때문에 그냥 뉴트럴 중립으로 보시면 돼요. 중립으로 변했다. 이후에 이것이 다시 마이너스 1조 원, 마이너스 2조 원 하방으로 변하지 않는가 지켜보되, 일단은 차트상은 상승 신호이므로 투자 비중 100%는 유지하자. 이후에 대응은 뭐 5일선, 21선 뭐 대응은 같이 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면은 5일선 대응 가깝게 잡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회복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직접 그렇게 봐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최근 상승은 기관의 매수에 동조해서 오른 측면도 없지 않다.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